딥시크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요.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딥시크는 약간 좀 노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논문에다가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면 개당 시간당 한 2불 정도가 드니까 그걸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그건 이제 한 번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거든요. 중간에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비용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GPU를 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기는 합니다.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유도한다라는 건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시간 검열을 하고 있다라든지, 아니면 뉴스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낸다라든지, 민감 정보들을 노출한다라든지,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델을 써도 우리가 안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또 여전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, 특히나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노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약관에 이제 중국에 위치한 안전한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것처럼, 우리가 쓰고 있는, 내가 묻고 있는 질문, 또 나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잘못 활용되지 않을까,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디스틸레이션, 증류라는 기법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기법들을 쓸 때 그 원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딥시크가 우리한테 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사양 GPU를 가지고 그만한 성능을, 고성능을 냈다라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,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굉장히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얼마든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점점 더 그 미국과 중국 AI G2 기반으로 이 패권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. 이 딥시크가 촉발한 어떤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은 좀 더 그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할 것 같은 할 거라 이제 예상이 들고요. 빅테크도 더 투자를 활발히 해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